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 말 조선 초 강릉 땅을 뜨겁게 달궜던 특별하고도 매혹적인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해요. 바로 강릉 기생 홍장과 강원도 안염사 박신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그들의 아슬아슬하면서도 애틋하고 유쾌한 사랑 이야기랍니다. 자, 그럼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 강릉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고려 말의 낭만과 풍류,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이 가득한 시간 여행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옛날 옛적 푸른 동해를 품고 소나무 숲이 우거진 강릉 땅에는 홍장이라는 이름의 기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기생이 아니었어요. 달빛마저 숨죽이게 할 만큼 빼어난 미모는 물론이거니와 시와 글에 능하고 검은고와 가야금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예술적인 재능까지 겸비한 재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자태와 감성적인 시 한 수, 그리고 애절한 가락은 강릉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명성은 강릉을 넘어 주변 고을에까지 자자했죠. 특히 그녀가 읊는 시에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검은고 선율에는 듣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강릉의 밤을 더욱 빛나게 하는 별과도 같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박신이라는 이름의 강원도 안염사가 강릉에 부임해 왔습니다. 박신은 당대의 문인 중에서도 손꼽히는 인물로 지혜롭고 청렴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 이미 많은 이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관리로서의 책무에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풍류를 즐기고 예술을 사랑하는 고아한 취향을 지닌 선비였죠. 강릉에 부임한 박신은 백성들의 고충을 살피고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그러던 중 강릉의 명기 홍장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그녀와의 만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만남은 그야말로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박신이 홍장을 처음 만난 순간,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시간 서로를 찾아 헤맨 듯한 깊은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홍장의 눈빛에는 박신을 향한 알 수 없는 애틋함과 경외심이 가득했고, 박신의 마음속에도 홍장의 지성과 아름다움에 대한 강렬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시를 읊으며 서로의 문학적인 재능에 감탄했고, 검은고와 가야금을 연주하며 아름다운 선율 속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박신은 홍장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섬세한 감수성에 매료되었고, 홍장은 박신의 강직하면서도 따뜻한 인품에 깊이 빠져들었답니다. 그들의 사랑은 강릉의 맑은 물처럼 투명했고, 푸른 소나무처럼 변함없는 것이었습니다. 강릉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싱그럽고 아름답게 피어났으며,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지면 그들의 사랑은 더욱 진하고 농밀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질수록 서로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섰고, 그들의 눈빛은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릉의 밤은 고요하고 아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한 그들만의 공간에서 박신과 홍장은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어스름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출 때, 그들은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이제 막 시작된 사랑의 설렘과 함께 서로에게 완전히 스며들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담겨 있었죠. 박신의 부드러운 손길이 홍장의 고운 얼굴선을 따라 흘러내렸고, 홍장은 그의 손길에 기대어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조심스럽고 애틋한 입맞춤은 서로의 입술에 닿아 부드럽게 이어졌고, 이내 뜨거운 숨결이 섞이며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옷깃이 스치는 작은 소리마저도 사랑의 속삭임처럼 들려왔고 그들의 심장 박동은 마치 하나의 리듬처럼 격렬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로의 품에 안긴 채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서로의 존재에만 집중했습니다. 박신의 단단한 팔이 홍장의 허리를 감쌌고 홍장은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점차 옷가지들이 하나둘 벗겨지고 부드럽고 따뜻한 피부가 서로에게 닿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들의 실루엣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고 서로의 몸이 하나 되는 순간 그들의 사랑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벽하게 결합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깊은 밤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반짝였고 서로의 온기와 향기에 취해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며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맺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밤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사랑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보듬는 진정한 교감의 과정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이어진 그들의 은밀한 속삭임과 뜨거운 포옹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사랑의 맹세였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랑이 언제나 순탄할 수만은 없는 법이죠. 당시 강릉 부사였던 조은을은 박신과 홍장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는 이들의 진한 사랑을 시험해보고 싶은 유쾌한 장난기를 발동시켰습니다. 조은을은 평소에도 익살스러운 성품으로 유명했으며 박신과도 허물없는 사이였기에 이런 장난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은을은 박신에게 다가가 평소와는 달리 슬픔에 잠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알렴사 나리, 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홍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박신은 이 소식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눈에는 이내 홍장을 향한 깊은 슬픔과 상실감으로 인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는 비통함에 주체할 수 없이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조은을은 슬픔에 잠겨 망연자실한 박신을 위로하는 척하며 경포대 뱃놀이를 제안했습니다. 나리, 너무 상심 마십시오. 슬픔은 잠시 잊고 경포대에서 시원한 바람이라도 쐴 겸 뱃놀이라도 나가시지요. 아마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박신은 슬픔에 잠긴 채 조은을의 제안을 받아들여 경포대 뱃놀이에 나섰습니다. 뱃놀이를 위해 경포대에 도착한 박신은 조은을과 몇몇 관료들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배는 경포호의 잔잔한 물결을 가르며 유유히 나아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또 다른 배 한 척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배에는 아름답게 꾸민 여인이 타고 있었는데 그녀의 옆에는 늙은 관인 한 명이 마치 호위하듯이 서 있었습니다. 박신은 멀리서도 그 여인의 고아한 자태와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마치 신선이 이승에 강림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저토록 아름다운 이는 대체 누구인가? 경포호에 신선이 나타났단 말인가? 그는 감탄사를 내뱉으며 그 배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배가 점점 가까워지고 박신은 그 여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죽었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홍장이 곱게 꾸민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홍장은 마치 꿈결처럼 박신 앞에 나타나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은을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배꼽을 잡고 호탕하게 웃어댔습니다. 박신은 자신이 조은을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처음에는 어이없어 했지만 이내 안도감과 함께 활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박신이 속은 것을 알고는 반대소하며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박신과 홍장의 진실한 사랑, 그리고 조은을의 유쾌한 장난이 어우러져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강릉의 유명한 설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일화는 단순히 웃음을 넘어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애틋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난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홍장은 박신의 품에 와락 안겨 흐느꼈고, 박신은 홍장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안도감과 기쁨으로 가득 찬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조은을의 장난 덕분에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질 수 있었죠. 생사의 고비를 넘나든 듯한 착각 속에서 다시 만난 그들은 서로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후에도 홍장과 박신은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히 남녀의 뜨거운 정을 넘어 당대 사대부의 풍류와 인간적인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됩니다. 이 이야기는 목민심서, 신증동국 여지승남, 증수이 명지, 동인시화 등 여러 옛 문헌에 충실히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답니다. 이는 단순한 설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임을 증명합니다. 문헌마다 조금씩 다르게 묘사되어 있지만 핵심 내용은 두 사람의 애틋한 사랑과 조은을의 익살스러운 장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강릉에는 홍장과 관련된 흥미로운 흔적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포 호숫가에는 홍장암이라는 이름의 바위가 있는데 바로 이 홍장 고사와 관련된 지명 유래를 보여주는 곳이죠. 이 바위에 서서 잔잔한 경포 호수를 바라보면 마치 홍장과 박신의 사랑이 깃든 바람이 불어오는 것만 같습니다. 홍장암은 두 사람의 사랑이 영원히 강릉 땅에 남아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장은 비록 신분상 기생이었지만 뛰어난 재능과 깊은 감성을 지닌 매우 주체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색깔과 목소리를 지녔던 특별한 존재였죠. 그녀는 감탄을 자아내는 시조 한 수를 남겼는데 이 시조는 한송정 달 밝은 밤에 멀리 떠난 임을 그리워하며 갈매기를 바라보는 애틋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조를 통해 우리는 그녀의 아름다운 내면과 사랑을 향한 진솔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홍장의 시조는 단순한 시가 아니라 그녀의 영혼이 담긴 사랑의 노래였던 것이죠. 후대에는 신우담이라는 학자가 홍장과 박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소설 홍장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홍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사랑과 인간, 본연의 감정을 탐구하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예술가들이 홍장 이야기를 재해석하며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강릉 홍장과 박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가치와 삶의 유머,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고려 시대의 풍요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창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강릉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곳을 넘어 홍장과 박신처럼 매력적인 인물들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강릉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피어난 홍장과 박신의 사랑 이야기는 비록 애틋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조은을의 유쾌한 반전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경포호의 물결처럼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그들의 사랑은 오늘날에도 강릉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함께 미소를 선사하고 있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며 강릉의 영원한 상징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예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 참,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